안녕하세요. DJ 서영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워킹맘입니다. 오늘은 적반하장격으로 제 사업체를 가져가려고 했던 시댁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너무나도 뻔뻔하게 굴어서 당황스러울 정도였는데요. 어떤 일인지 들어보실래요? 저는 강원도 작은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원래는 이것저것 일을 하면서 돈을 모아서 옷가게를 하나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유명 브랜드도 아니었고 그냥 보세옷을 판매하던 곳이라서 지인이나 단골 장사를 해왔었죠. 그런데 주변 상권이 좋아지면서 대형 브랜드들이 많이 들어왔고 저희 집을 찾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졌어요. 이번 달도 월세 겨우 낼 수 있네. 어떡하지? 여보, 무슨 고민 있어? 아니, 내가 하고 있는 가게 좀 접었다가 다시 할까? 아니면 아예 접어야 하나 싶어서. 수입이 막 크게 나는 편이 아니니까 고민이 많이 되네. 그리고 우리 아이도 돌봐야 하고. 나는 당신 좋을 대로 하는 게 낫지만 그래도 가게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치만 너무 몸이 많이 힘들기도 하고 정리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고민을 좀 해볼게. 수입이 그다지 나지는 않았기 때문에 남편과 결혼하고는 정리를 할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남편은 그래도 여자가 일을 하면서 사회생활을 해야 나중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에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고 그냥 하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둘째를 낳고 나니까 몸도 많이 안 좋아지고 사람 응대하는 것도 쉽지 않아서 장사를 잠시 접고 있었어요. 다시 가게를 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있었는데 어느 날 수선집을 하는 친구랑 저녁을 먹을 계기가 생겼어요. 얘, 너 몸조리는 잘 되고 있니? 열심히 하고 있지. 아기가 예뻐서 힘든 줄도 몰라. 너는 잘 지냈어? 나야 뭐. 가게 접을까봐 고민 중인데 다른 쪽으로 사업을 해봐야 하나 싶기도 하고. 어떤 사업? 너네 가게 그래도 쏠쏠하게 잘 되지 않아? 아름아름 많이 가던데? 제 친구는 어릴 적부터 이쪽으로 솜씨가 좋아서 가게가 꽤 잘 되고 있었고 고객들이 만족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친구도 뭔가 한계에 봉착한 느낌이 드는 말투로 저에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수선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뭔가 하나 더 해야 하나 싶더라고. 그래서 말인데 옷을 수선해서 팔면 어떤가 싶어. 너도 옷 장사를 해본 경험이 있으니까 같이 뭔가 해보면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 보세 옷을 수선을 해준다? 좋은데? 나랑 같이 해도 되겠니? 그래도 우리 둘 다 단골이 있는데 같이 해봐서 나쁠 거 있니? 재밌을 것 같은데? 저는 안 그래도 가게를 할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제안을 해주니까 고맙더라고요. 저도 가지고 있는 단골 고객들이 있고 보세 특성상 리폼을 해서 입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많아가지고 제안을 수락했죠. 친구도 오랫동안 수선집을 하고 있어서 잘 맞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워낙 작은 도시에서 살고 있다 보니 소문이 한번 나기 시작하면 단골 손님들이 다른 손님들을 데리고 오곤 하는데요. 이번 신상 너무 예쁜 것 같아. 나도 여기저기 입고 다녔는데 글쎄 칭찬이 어마어마하더라니까. 그런가요? 감사합니다. 잘 입어주셔서. 여기 옷만 사가면 짱짱하게 오래 입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아. 그리고 내 몸에 맞게 옷을 입을 수 있으니까 꼭 맞춰 입은 것 같잖아. 제 친구가 수선을 워낙 잘해서요. 앞으로도 언제든지 놀러 오셔요. 그래요. 아니, 내 친구도 어디냐고 같이 가자고 하길래 다음에는 같이 올게요. 그래, 수고해요. 5, 6개월 정도가 지나니까 금방 천을 찍더라고요. 둘이 시작할 때에는 잘 될까 걱정만 되었는데 막상 해보니까 별거 아닌 일 같았어요. 그리고 저도 사근사근하게 사람들 대하는 일에는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친구의 기술과 저희의 서비스 능력이 많은 고객들을 끌어모은 거죠. 원래는 작은 규모의 가게에서 시작했는데
1년이 지나고 조금 큰 규모의 상가로 이사를 갔어요. 직원도 2명 정도 더 고용했고 옷도 빨리빨리 나가서 조금만 지나면 더 넓은 매장으로 이사도 갈 수 있겠다 싶었죠. 옷 이쪽으로 놔주세요. 네네, 이쪽이요. 한꺼번에 짐이 들어오는 순간이 있어서 정말 정신없게 지내는 순간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가게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좋았죠. 그렇게 어느 날 빨리 가게를 열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 익숙한 실루엣의 사람이 가게를 물끄러미 보고 있는 거예요. 옷 보시려고 하시나?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모자로 얼굴을 푹 눌러쓰고 마스크를 끼고는 추리닝 차림이었는데 그냥 물끄러미 보고만 있더니 가더라고요. 그런데 고개를 돌리는 순간 신우인가 싶었어요. 진짜 닮았는데? 그이한테 전화를 좀 해봐야겠다. 남편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 지금 이 시간에 돌아다니면 아닐 거라고 하더라고요. 요즘에도 바빠서 연락이 잘 안 되는 것 같다고 해서 그냥 잘못 본 거겠지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정산을 하는 날 친구와 저는 소고기집에 가서 포식을 하자고 했죠. 이야, 이게 얼마만의 회식이냐? 너랑 먹으니까 더 맛있다. 네가 정말 잘해줘서 잘 되고 있는 것 같아. 손님들마다 다 너 칭찬이잖아. 에이, 그래도 고객 관리가 한몫하고 있는 거지. 다 잘 되고 있으니까 감사하다. 나도 한계라고 생각했었는데. 우리 욕심 부리지 말고 차근차근 해나가자. 애 엄마라고 기죽어서 살고 그러는 거 너무 싫었는데 정말 운이 좋은 것 같아. 나도 마찬가지지. 그때 너를 안 찾아갔더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테니까. 힘내자. 화이팅! 그래, 그러자. 짠! 그렇게 하나하나 계획을 짜가면서 핑크빛 미래를 그리며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시모가 찾아왔어요. 원래는 저한테 관심도 없던 분이라서 왜 찾아왔는지 의아했지만 최대한 웃으면서 대했죠. 여기 안녕하세요. 옷 좀 볼 수 있나요? 네, 나갑니다. 어머, 어머니, 아가씨. 장사는 잘 되나 하고 와봤다. 수고가 많네. 가게는 잘 되나 싶어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시모와 함께 신우도 왔는데 평소와 다르게 화장까지 싹 하고 온 거예요. 입지도 않던 정장도 입어가면서요. 신우를 거의 2년 만에 본 것 같았어요. 명절 때에도 바쁘고 일이 있다며 못 본 지 오래됐었거든요. 원래 명문대를 나와서 화장품 회사를 다니다가 그만뒀었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일이 없어서 집에만 있다고 들었어요. 가끔 마주칠 때에는 편한 옷차림이었는데 저렇게 입고 오니까 좀 신기하더라고요. 저한테 반갑게 인사를 한다기보다는 가게를 이리저리 둘러보면서 살피고 있었어요. 시모는 손에 든 커피를 사람들에게 나눠주더라고요. 다들 음료 좀 들어요. 힘내서 일하라고. 어머나, 어머니 감사드려요. 이런 거 안 사오셔도 되는데. 근데 아가씨는 무슨 일로 오신 거예요? 같이 있다가 오신 거예요? 뭐 바람도 쐴 겸 나온 거지 뭐. 아가씨, 음료 좀 드셔요. 오늘 옷을 쫙 빼입고 와서 길에서 마주쳤으면 못 알아볼 뻔했어요. 그런가요? 여기 가게 수선을 많이들 하러 와요? 네, 그럼요. 친구가 단골이 많아서 자주들 하러 오세요. 시모와 신우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왜 이러나 싶어서 꿍꿍이가 있나 보다 싶었죠. 신우는 제 설명을 듣고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시모랑 이야기를 속닥속닥 나눴어요. 기분이 안 좋았지만 직원들 앞이라서 별말을 안 했죠. 시모는 가게를 돌아다니며 인테리어랑 이런 것만 좀 잘하고 온라인으로도 할 생각이니 그런 것도 하면 잘 된다던데 사업체를 좀 확장해봐도 나쁘지 않겠다며 이리저리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사업체를 더 키우고 하려면 그런 방법도 많이들 쓰더라고. 네, 뭐 지금처럼 작은 규모에서는 어림도 없고요. 조금 더 잘 되면 제가 생각을 해볼게요.
그런데 그 수선하신다는 분은 어디 계세요? 얼굴을 좀 보고 싶은데. 아, 안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음료 좀 챙겨줘야겠네요. 저는 안쪽에서 일하고 있는 친구에게 가서 상황을 전달했고, 그러니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오더라고요. 친구는 미싱질을 하고 있다가 나와서 어머니께 인사를 드렸죠. 아, 안녕하세요, 어머니. 김미선이라고 합니다. 저번에 한번 오다 가다 뵌 적이 있던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워낙 많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니까 기억이 잘 안 나서. 아, 그러게요. 정말 미인이세요. 옆에는 따님? 안녕하세요. 친구는 반갑게 시댁 식구들에게 인사를 건넸고 당황스러울 수도 있을 텐데 저렇게 응대해주는 것이 고맙게 느껴졌어요. 그때 시모가 눈치 없이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누가 대표지? 뭐라고 불러야 할지 어렵네. 동업관계라서 그런 건 없나? 아, 가게가 아무래도 옷을 판매하고 있으니까 지연이가 대표죠. 에이, 동업이라 공동대표예요. 대외적으로 부르기만 그렇게 부르는 건데. 그래도 운영을 잘해주고 있어서 적자는 안 나니까요. 고맙죠. 대표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냥 이름만 걸어둔 거고 다 같이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고 있는데 조용히 있던 신우가 갑자기 걸어와서는 자기 명함을 꺼내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친구에게 주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다음에 밥 한 끼 해요. 아, 그래. 영광이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맞으면 먹어요. 아가씨, 저는 안 끼워주실 거예요? 밥 먹는 거 저한테도 말하신 적 없으시면서. 우리는 많이 보잖아요. 그렇게 시모와 신우는 돌아갔고 저는 무슨 명함을 준 건지가 너무 궁금해서 봤어요. 그런데 지금 명함도 아니고 세상에 저번에 다니던 그 화장품 회사 명함이었어요. 대한민국에서 네로라 하는 대기업이긴 해서 자기 과시용으로 준 건가 싶더라고요. 이걸 왜 나한테 주신 거지?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그러게, 참 미안하다. 갑자기 당황스럽게 이런 일이 생겨서. 효력도 없는 그 명함을 친구에게 준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모를 리가 없었죠. 비즈니스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말하는 것 같았어요. 다른 건 다 알겠는데 그런 행동을 직접적으로 했다는 것이. 지금 동업하고 있는 제 얼굴에 먹칠하는 이름을 모르는 몰상식한 사람들이었나 싶어서 속이 상했어요. 그날 밤 남편에게 와서 답답하다고 말을 했고 남편은 신우 편을 들었어요. 아니, 왜 남의 사업장에 와서 그런 일을 하시냐고. 답답해 정말. 친구랑 직원들이 얼마나 난처했겠어. 그렇긴 했겠네. 그래도 잘 넘어간 거 아니야? 그게 잘 넘어간 거야? 명함이 무슨 의미겠어? 저희 남편은 고등학교 교사이며 장남이고 워낙 현실적인 편이라서 미래에 생길 위험한 일들을 대비하는 것을 중요시 여기죠. 시댁 식구들은 흥청망청 계획도 없이 살아가는 것 같은데 저희 남편만 유독 차곡차곡 모아서 뭔가를 하는 스타일이더라고요. 저는 자기 관리나 돈 관리를 하는 것이 믿음직스러워 보여서 결혼을 결심했던 것 같아요. 신우가 남편하고는 8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시댁에서는 거의 공주님 대접을 받아가면서 살아왔죠. 워낙 동생을 딸처럼 예뻐하는 사람이라 이번에도 또 편을 들더라고요. 그래도 본인도 사회생활을 하고 싶을 텐데 여보 가게 보니까 부러웠을 수도 있고 나도 심리는 모르겠는데 안쓰럽게 봐주면 좋겠네. 불쌍하잖아. 불쌍한 것도 정도가 있지. 이거는 거의 업무방해 아니냐고. 그리고 당신은 이 시점에서 동생 편을 들어야겠어? 그래도 우리는 괜찮은 사업장이라도 있지. 걔는 아무것도 없어서 불안할 거야 아마. 답답해서 대화를 못하겠다. 됐어. 그날 이후로 시댁 식구들이 저희 가게로 많이 찾아오곤 했어요. 특히 시고모님이 비슷한 업종에서 일을 하거나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얼마나 힘든 일이냐며 위로를 해주시곤 했는데요. 옷을 사면서도 조카 며느리가 대표인 곳에서 사니까 얼마나 좋냐며 기분 좋아하셨죠. 여기가 내 조카 며느리. 일도 얼마나 똑부러지게 하는지 몰라. 아이고, 그러니까 가게가 깔끔한 게 자주 오게 생겼구만. 지인들한테도 많이 홍보할게요. 감사합니다. 고모님, 이렇게 와주신 것도 감사한데요. 아니, 근데 수선을 정말 기가 막히게 한다. 이게 원래 옷 같아. 그쵸? 친구가 솜씨가 좋아요. 못 고치는 옷이 없어요. 시고모님은 가족들에게 헌신적인 분이었는데 될 수 있으면 가족들을 고용해서 돈을 벌어먹고 살게 해주시기도 했어요. 식당을 크게 하시던 분이셨는데 잠깐 아가씨도 가서 알바를 하기도 했고 조금 쉬고 있는 가족들은 가서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곤 했는데요. 워낙 장사가 잘 되는 곳이었어서 그렇게 사람을 써도 부족하다고 할 정도였죠. 어느 정도 사업 수완이 있으신 분이라서 저에게 아주 잘 될 것 같다고 덕담을 해주시고 가셨는데요. 너희 가게는 잘 될 수밖에 없겠다. 누구한테 넘기지 말고 너희가 꼭 키워서 잘해봐. 감사해요, 고모. 저희들도 처음 이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잘 몰라요. 많이 가르쳐주세요. 언제든지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봐. 그리고 이렇게 매출이 잘 나오면 넘기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 절대 그러면 안 돼. 그럼 너희들 다 망하는 거야. 그냥 하던 대로 하고 안정기에 접어들면 그때 다른 선택을 해야 한다. 네, 알겠어요. 안 그래도 그러려고요. 시고모님은 저를 영특하다며 예뻐해 주셨고 순수하게 제 편이 되어주실 것 같았죠. 그 뒤에 있었던 명절날에도 집에 오시더니 저희 가게에서 사신 옷을 입고는 가족들 앞에서 자랑을 했어요. 이것 봐, 이거 제 가게에서 산 건데 장난 아니지? 사이즈 작아서 늘리면 옷 맵시가 잘 안 나는데 이게 뭐야? 너무 예쁘게 잘 되지 않았어? 그렇네. 당신 친구 진짜 잘하긴 하는구나. 원래 디자인 그대로 아주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이즈만 딱 늘어나고 들어갈 때 들어가고 나올 때 나오니까 내 친구들도 다 좋아하더라고. 그렇네. 동업자를 잘 골랐네. 그 친구는 뭐 원래 패션 전공을 한 사람인가? 아니요. 원래 대학을 안 가고 이 길로 들어왔었어요. 손기술이 좋아서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그래? 원래는 애 키우던 주부라는 말이지? 네, 그렇죠. 근데 이 일을 그래도 15년 이상은 했으니까요. 전문가라고 볼 수 있죠. 뭐 엄청난 조건을 가지고 있을 줄 알았는데 그냥 그런 거네 뭐. 저는 그 말이 귀에 거슬렸지만 괜히 싸워봤자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넘겼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참 바쁘게 일을 하고 있는데 시모가 전화가 온 거예요.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잘 지내냐? 장사는 어떻고? 평소랑 똑같죠. 무슨 일이셔요? 저 지금 통화가 길게는 안 되는데. 갑자기 한숨을 푹 쉬면서 신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신우 사정이 딱하다는 생각을 이전부터 하고는 있었지만 너무 자주 말을 들으니까 이제 듣기도 싫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자꾸 감싸고 도니까 더 위험하다는 생각도 들었죠. 아니, 우리 기정이 때문에. 얘가 그래도 나이도 어리고 뭘 해먹고는 살아야 할 텐데 아이만 돌보고 있을 게 아니잖니? 얼마 전에도 금방 퇴사를 해버리고 하니까 내가 마음이 안 좋다. 또 처지한탄을 하길래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봐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아가씨가 스펙이 안 좋은 것도 아닌데 왜 변변한 직장 하나 없는지가 궁금했었거든요. 이전 회사에서 무슨 사고를 친 건 아닌가 싶었어요. 네, 근데 왜 퇴사를 하셨던 거예요?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다잖니. 나도 자세히는 말을 못하겠는데 니네 말 맞다나 뭔가 해놓은 게 있어야 나중에 갑작스러운 일이 생겨도 대처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겠냐? 얘 학벌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데 갈 곳이 없네.
불미스러운 사건이라는 게 쉽게 생길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자기 의도와 다르게 일이 꼬이기도 하니까 그럴 수 있겠다 싶었어요. 아가씨에 대해서 저희 남편도 시모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올 것 같아서 그냥 들어갈 곳을 알아봐줘야 하나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러면 아가씨 어디 들어갈 수 있는지 좀 알아봐 드릴까요? 애를 보면서 다닐 곳은 없어서 고민이네요. 제 딴에는 굉장히 용기를 낸 이야기였거든요. 스펙도 이어지지 않고 애 딸린 아줌마를 받아주는 곳이 없잖아요. 주변에 아는 사장님들 통해서 알선이라도 해볼까 싶었는데 시모가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이제 애도 유치원 맡길 때도 됐고 가족이 이미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뭐하러 다른 데를 들어가? 그냥 너네한테 가서 일하게 해도 될 것 같은데. 아, 그래요? 근데 저희는 자리가 지금 없어가지고. 아가씨 이전에 다니던 회사로는 못 가는 거죠? 거기도 대기업이어서 처우가 좋았을 텐데. 아니, 안 된다니까. 그런 거 그만 묻고 너희 자리를 좀 마련해 주란 말이야.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계속 압박을 하셨어요. 아니, 자리가 없는데 어떻게 마련하라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말만 하면 뭐 자리가 나고 돈이 떨어지는가 싶었어요. 아니, 어머니, 근데 이런 부분은 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요. 친구랑 같이 동업을 하고 있으니까 대화를 해봐야 해요. 네가 대표인데 무슨 대화를 해? 너 바지 사장 아니잖아. 그냥 해주면 되지. 어머니, 그래도 아무리 경우가 없어도 그렇지 가족을 마음대로 꽂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말했더니 목소리가 착 가라앉으면서 언짢아 하셨어요. 시모가 성격이 좋은 편은 아니라서 말이 통하는 스타일은 아니었죠. 뭐든지 자기가 가지고 싶으면 꼭 가져야 하는 사람이었어요. 남편이 그런 성격을 안 닮아서 다행이었지만 한 번씩 이런 일이 생기면 그냥 부딪히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비꼬는 것을 누구보다 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똑같이 퉁명스러운 태도로 나오더라고요. 자기가 아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며 왜 이런 거 하나도 해결해주지 않냐는 태도로요. 참나, 네가 대표인데 마음대로도 못하니? 대표가 무슨 그렇다니? 내가 아는 곳들은 다 대표 마음대로 하던데. 그거는 진짜 망하는 길이에요. 저희 잘 되어서 좋아하셨잖아요. 허당부당하게 그렇게 운영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하여튼 필요하시면 친구랑 상의하고 알려드릴게요. 시모의 막무가내식의 요구에 저는 응해주고 싶지 않았어요. 자리야 마음이 있으면 만들 수 있지만 저랑 제 친구가 마련해 놓은 곳으로 아무나 꽂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아무리 학벌이 좋다고 해도 성실함과 일을 진심으로 대하는 것은 영 아닐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이런 상황을 설명한다고 해서 들어먹을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자 시모는 떼를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니, 대표라며. 네가 동업하는 그 친구가 그렇게 대단한 거야? 뭘 이렇게 허락을 받아야 해? 네, 대단해요. 저보다 훨씬 단골 손님도 많고 제가 투자금을 더 넣어서 그렇지 사실은 친구 솜씨 칭찬하면서 오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어머니. 그래도 그렇지. 네가 잘 어필해주면 되는 것 아니냐? 나 참 이렇게까지 야박하게 굴 것인가 싶다. 시모는 너무 서운하다면서 우리가 남도 아니고 가족 사람이 저렇게 놀고 있으면 좀 도와줄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 했는데 생각해보겠다 하고 끊었어요. 뭘 보여준 게 있어야 하죠. 그날 밤에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했더니 남편도 조금 서운해하더라고요. 아니, 내 여동생이 실무 능력이 없는 건 알겠는데 그렇게까지 매몰차게 거절할 정도는 아니지 않나? 그래도 한번 생각이라도 해주지. 당신까지 그렇게 말을 하면 어떡해? 진짜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뭐 그래. 당신한테는 진심일 수도 있는데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냥 좀 가르쳐서 시키면 되지. 뭐가 그렇게 까다로워. 참나. 당신이 보기에는 별거 아닐 수 있어도 나는 진짜 피땀 흘려가면서 만든 거야.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항상 합리적이었던 남편도 저렇게 말을 하니까 답답했어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더니 본인이 사업체를 운영해도 저렇게 말할 수 있나 싶기도 했죠. 저는 시모나 남편이나 말이 안 통하겠다 싶고 답답해서 방문을 닫고 나와버렸어요. 시댁은 저렇게 항상 말이 안 되는 것을 밀어붙이는 건가 싶기도 했죠. 답이 없다, 답이 없어. 내가 희생하는 게 저 사람들한테는 당연한 건가? 너무하시기는 하네. 너희 남편은 그래도 네 편일 줄 알았는데. 피가 물보다 진한 법이지. 내가 아무리 뭐 잘해봤자 결국 자기 가족이 우선이잖아. 서럽다, 서러워. 그래도 너무 마음 상하지 마. 우리가 더 잘해버리면 되지. 너한테 미안해서 어쩌니. 너희 시댁은 뭐 이런 잡음도 없는데 왜 우리 집만 그러는지. 아우 참. 사실 저는 남편이 자기 가족을 챙기는 걸 보고 좋아한 것도 크거든요. 근데 이게 이런 순간에는 악영향을 미치는 것 같았어요. 아가씨에 대한 일을 제가 해결해줘야 하는 것도 아닌데 정말 난처했죠. 그래서 지금 너무 난처해. 이럴 땐 결혼을 하지 않았던 게 더 나았을까 싶어. 어떻게 시댁 식구들이 이렇게까지 방해를 할 수가 있냐? 나는 어려운 게 있어도 다 이겨낼 마음으로 시작을 했던 건데 정말 어렵다. 그러니까 참 너무하시네. 시누이가 지금 돈이 급한 건가? 뭐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그냥 저렇게 취업이 안 되고 놀게 될까 봐 그러는 것 같아. 막말로 시댁이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걱정이 되든지 욕심이 나든지 둘 중 하나겠지. 그래, 그래도 잘 헤쳐나가보자. 이런 일들도 해결할 수 있을 거야. 얼른 자자. 건강 상하겠다. 그래. 내일 보자. 친구는 이런 상황에서도 저를 비난하거나 답답해하지 않았어요. 다만 응원해줄 뿐이어서 너무 미안하고 고마웠어요. 저보다 더 언니 같을 정도로 이런 태도를 유지해줬죠. 항상 침착하고 이해심이 있었기 때문에 동업을 할 때에도 믿고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만약 다른 동업자였으면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을 왜 자꾸 만드냐고 뭐라고 했을 텐데. 그런 것도 없이 이해를 해주는 게 고마웠어요. 이 친구와 더 잘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그날 이후로 시댁에서는 갑자기 저를 호출하는 일이 잦았어요. 별것도 아닌 이유였는데 저는 이때 당시에는 그냥 일이 많은가 싶었어요. 하지만 나중에 그 이유를 알고는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죠. 우리 집에 김치가 있는데 지금 가져갈 수 있겠니? 내가 마침 막 담가서 뒀는데. 저 일하는 시간이라 이따 퇴근하고 가면 안 될까요? 안 돼. 나도 곧 나가야 해. 그리고 너희 남편이 생지 좋아하는 거 알잖아. 빨리 가져다가 먹여야지. 근데 갑자기 이야기를 하시면 이따 가져가도 되잖아요. 아니, 대표라면서 그런 거 하나도 유동적으로 못하니? 아니, 지금 근무 시간이니까 그렇죠. 뭐 대표? 그까짓 건 뭣도 없구만. 그거 뭐라고? 참. 일단 알겠어요. 지금 이야기해보고 잠깐 나가볼게요. 그래. 알았다. 기다리고 있으마. 이런 일들이 빈번했어요. 갑자기 물건을 옮겨달라고 말하고 밥을 사주겠다고 나오라고 하고 저는 저에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했던 것이 미안해서 그런가 싶었어요. 2주 정도 제가 가게를 비우는 시간이 늘어났고 친구와 직원들은 괜찮다고 했지만 내심 저는 마음이 불편했죠. 어머니, 자꾸 이렇게 부탁을 하시면 저도 곤란해요. 이제 당분간은 연락하셔도 못 나가요. 참나, 뭐가 그렇게 바빠? 맨날 뭐 장사가 잘 된다니? 이번에 좀 불렀던 거지 맨날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잖니? 직원들한테 민폐잖아요. 정말 어떻게 해요? 알았다. 이제 볼 일 없다. 그러니까 대표 자리 넘기라니까. 그렇게 불편한 점이 생길 거면. 왜 또 이야기가 그렇게 가요? 제가 회사 일을 하기 싫다는 게 아니잖아요.
어머니가 계속 요구를 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나가는 게 힘들다고 하는 건데. 그러나 저러나 넘기는 게 좋지 않겠니? 이렇게 고민할 거면. 일단 다음에 이야기해요. 생각을 해보고 말씀드릴게요. 며칠 뒤 출근을 했는데 시모가 가게로 찾아온 거예요. 그날은 시모도 엄청 꾸미고 왔더라고요. 무슨 펄을 두르고 화장도 진하게 해서는 어디 땅 보러 가는 사모님처럼 하고 오니까 웃기기도 하고 한숨도 나왔어요. 아, 어머니, 또 왜 오신 거예요? 제가 생각해보고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저는 답답해져서 시모를 보고 왜 왔냐고 묻는데 대뜸 제 앞에 명함 한 통을 내미는 겁니다. 저희 회사 이름이 적혀 있고 아래 대표 아가씨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저도 없는 명함을 도대체 왜 판 건지도 모르겠고 이게 지금 눈으로 보는 현실이 맞는가 싶었어요. 어처구니가 없어서 코웃음을 치면서 물어봤죠. 참, 이게 뭐예요? 왜 저희 회사에 아가씨 이름이 적혀 있어요? 뭐긴 뭐냐? 대표 자리 줄 거 아니니? 아, 저기가 더 영향력이 있다고 했지? 시모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짓고 있는 저를 뒤로 하고는 안쪽으로 들어가서 제 친구에게 다가갔어요. 미싱을 돌리고 있다가 시모가 들어가자 친구는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봤죠. 저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고 시모는 웃으면서 명함을 내밀더라고요. 어머니 오셨어요? 이게 뭐예요? 잘 지냈죠? 아니, 이야기 좀 하려고 왔지. 우리 딸한테 이야기 들었죠? 네, 근데 이렇게 찾아오실 것까지는... 아이고, 얼굴 보면서 당연히 이야기를 해야지. 애 엄마랑 지내던 애랑 동업하지 말고 우리 딸 명문대 출신이라니까 대기업 경험도 있고 사업하는 데는 훨씬 좋을 거예요. 어머니, 그게 무슨 상관... 우리 딸이랑 사업 키우면 훨씬 잘 될 거예요. 며느리는 걱정 말고 어차피 애도 키워야 하고 애들 아빠도 고등학교 선생이니까 이런 일 안 해도 먹고 살아요. 제가 알아서 못 나오게 할 테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친구는 난처한지 제 눈치를 받고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말을 하는 걸 들어보니 이미 신우가 친구에게 따로 연락을 해서 손을 써놓은 것 같더라고요. 이게 무슨 상황인지 당초에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지만 저를 밀어내고 아가씨를 안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죠. 시모는 사업을 키우려면 더 똑똑한 사람을 안치라며 그리고 가게가 더 크려면 간판이 중요하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고 계속 신우에 대해서 좋은 말들을 늘어놓았어요. 그리고 뒤에서 황당해하며 쳐다보고 있는 저를 보고도 이야기했죠. 예, 나 욕하지 마라. 나는 네가 그렇게 열심히 읽어온 것들 잘 이어나가게 하려고 하는 거야. 냉정하다고 생각하지 마. 이 정도로 너를 생각하는 사람도 없을 거야. 뭐라고요? 어머니, 이게 저를 위하는 일이에요? 아가씨 배불리려고 하시는 일 아니세요? 에이, 네가 언제까지 대표 노릇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너도 네 친구 때문에 장사가 잘 되는 거라고 하지 않았니? 왜? 능력 있는 사람 안 친다니까 그거는 또 아까워? 그때 정장을 쫙 빼입고 선글라스를 쓴 신우도 등장을 했어요. 검은색 정장은 누가 말해도 알 것 같은 명품이었고 선글라스도 삐까뻔쩍했죠. 머리도 샵에서 한 듯 찰랑거리니까 부잣집 규수 같은 느낌이 많이 났어요. 애를 낳았는데도 본인을 꾸미는 데에는 돈을 아끼지 않았죠. 신우는 구두를 신고 또각또각 걸어오더니 커피를 친구 앞에 두고 이야기했죠. 잘 생각해봐요. 또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라니까. 저 같은 사람 이 동네에 흔치도 않고 아줌마들이 더 좋아할 건데. 저 화장품 회사도 다녀봐서 그쪽 업계 사람들도 많이 알아요. 진짜 왜 이러세요? 뭘 도와줬었다고? 언니, 고집 부리지 마시죠? 누가 봐도 이 자리 제가 더 잘 어울리는데. 신우가 저에게 훈계질을 하고 있던 것을 보더니 친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시모는 저를 향해서 이것저것 말을 하다가 친구를 봤죠. 어머, 사모님 잘 지내셨죠? 네네, 다름이 아니라 저번에 말씀드린 일 있잖아요. 아니, 누구한테 전화를 하는 거야? 진짜 가게로까지 찾아오셨네요. 대표 자리까지 뺏어가시려고 지금 그러시는 것 같아요. 저한테 동업을 하자니 뭐 하자시니 하시네요. 명함까지 파들고 와서는. 아, 누구한테 말을 하는 거냐고! 아, 네네, 잠시만요. 친구는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하고 말씀하시라고 했어요. 아우, 진짜 무슨 민폐야 이게? 목소리를 들어보니 시고모님이었어요. 그러니까요. 며느리를 망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친구의 초강수의 힘을 받아서 저는 냉큼 가서 인사를 드렸어요. 고모님, 저예요. 정말 어떡해요? 어머님이 명함까지 파들고 오셔서 아가씨 대표 자리에 앉히라고 고집을 부리시는데 저 정말 못 살겠어요. 제가 학벌이 안 좋다고 회사를 좋은 사람이 받아야 하지 않겠냐고 하시네요. 너 지금 무슨 말을... 고모님, 어떻게 해야 해요? 고모님도 저희 가게 좋아하셨잖아요. 저 정말 속상해요. 아가씨까지 오셔서 장사도 못하고. 언니, 그 전화 끊으세요, 빨리.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신우도 당황했는지 선글라스를 벗어놓고 전화기를 뺏으려고 했어요. 그때 전화기 너머로 시고모님이 쯧쯧 혀를 차면서 너 망할 일 있니? 라고 하셨어요. 그 순간 신우와 시모 표정이 싹 굳었고 시고모님은 말을 이어갔어요. 예, 너 내가 시댁 가족이지만 진짜 너를 위해서 한마디 한다. 개 쓰면 안 돼. 저번에도 우리 가게 와서 맨 핸드폰만 하다가 뭐라고 좀 하니까 픽 삐져가지고 가버리고. 저번 회사에서도 화장품 가져가서 몰래 쓰다가 걸려서 그만둔 거 아니야. 네? 빼돌려요? 대기업 물건을요? 저는 처음 듣는 소리에 깜짝 놀랐어요. 아가씨에게 생긴 불미스러운 일이 이런 거였다니. 그래, 내가 진짜 창피해서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러고 거기 가서 깽판을 치고 싶니? 고모, 그만하세요. 있지도 않은 소리를 하셔요. 야, 정신 차려. 너 지금 우리 집안 망신시키는 거야. 그거 아마 보상해 주려고 수천만 원 썼던 거 내가 모를 줄 알고? 샘플 훔쳐다가 팔고 여행 다니고 거기도 내가 소개해준 회사였는데 내가 그때 얼마나 애를 먹었는지 모르니? 그게 정말이에요? 아니, 일이 힘들어서 그만둔 줄 알았더니? 아가씨가 맨날 들이미는 대기업 고학벌 이미지도 사실은 다 쓸모없는 거였어요. 가족 힘을 이용해서 대기업에도 들어간 거고 거기서 잘못해서 쫓겨난 거고요. 지금도 똑같이 시모를 이용해서 제 자리를 차지하려고 한 거였죠. 제 버릇 개 못 준다더니 어찌나 살아온 그대로 똑같이 하려고 하는지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말을 속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어른이 있다는 것도 너무 든든했어요. 절대 쓰면 안 되겠네요. 고모님, 정말 감사해요. 저는 이런 거 몰랐었거든요. 그래, 아이고, 절대 쓰지 마라. 뭐라고 해도 쓰지 마. 그때 집안 형제들이 다 붙어서 걔 하나 보호하려고 고생고생을 한 뒤로는 나는 사람 취급 안 한다. 그리고 며느리가 잘 읽어놓은 곳 눈독 들이지 말고 빨리 나와요. 신우와 시모는 사람들 앞에서 창백하게 질려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제 친구는 시고모님께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전화를 끊었죠. 신우의 특성상 허영심이나 많지 게으르기 때문에 성실하게 일을 할 입장이 아니었는데 저렇게 그만둔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어머니, 이야기 좀 해보시죠.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 당황해서 어버버하고 있는 시모를 보고 전화를 끊은 친구는 가방에서 봉투를 하나 꺼내고 시모 손으로 쥐어줬어요. 두툼하게 들어가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겉보기에도 뭔가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제가 지난번에 받은 돈은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질 돈은 아닌 것 같고요. 이 회사 대표는 제 친구고요. 다시는 찾아오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어머니 돈? 돈을 주셨어요? 맨날 저희한테는 돈 없다고 난리치시더니? 며칠 전에 나하고 카페에서 따로 만나자고 하시더니 돈을 주시더라고. 손이 다 떨리더라. 이런 돈 처음 받아봤어. 시모 손에서 봉투를 빼앗아 안에 돈을 봤더니 1,000만 원은 넘어 보이더라고요. 5만 원짜리로 다발이 놓여 있는 걸 보고 너무 뻔뻔하고 파렴치해서 화가 났어요. 시모는 친구를 노려봤지만 친구는 기도 죽지 않고 이야기를 했어요. 어머니, 저는 동업자 바꿀 생각 없습니다. 저희 직원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찾아오시고 따로 연락 주시는 것도 그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 몰래 친구한테 돈까지 줘가면서 그렇게까지 나를 끌어내리고 싶었나. 듣자 하니 따로 컨택도 많이 한 것 같더라고요. 남도 이렇게까지는 안 할 것 같은데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왔죠. 저는 화가 나서 몸이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시모 손에 들려있는 봉투를 뺏어서 신우 얼굴에 던져버렸어요. 나가세요. 저는 적어도 가족이니까 이렇게까지는 안 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리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라지만 이건 정말 아니지 않나요? 뭐? 그럼 돈이면 안 되는 게 어딨는데 지금 뺏기기 싫어서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엄마가 뭐 틀린 말 했나? 운영에 도움될 만한 건 사실이잖아요. 웃기시네. 그 학력 뭐 도움이 된다고. 회사에서도 쫓겨난 거라면서요. 그냥 가세요. 경찰 부르기 전에. 네, 저도 대표 자리 바뀌는 거 원치 않습니다. 친구 시댁 식구들이니까 여기서 멈춘 겁니다. 선 넘지 마시고 제발 다시는 오지 마세요. 저는 직원들과 함께 신우와 시모를 몰아내버렸어요. 그리고 주방에서 소금을 가져와서 문 밖에 뿌리면서 소리쳤죠. 어디 가서 가족이라고 할 자격도 없는 사람들! 가세요 빨리! 비 맞은 생쥐꼴을 하고 있는 시모와 신우는 터벅터벅 걸어나갔고 저는 가게로 들어와서 친구에게 미안하다고 했어요. 친구가 이 전말을 다 말을 해주더라고요. 사실 네가 너무 자존심 상할까봐 말을 못했어. 내 선에서 잘 처리하려 했는데 오늘 이렇게까지 일이 벌어지니까 단도리를 쳐야겠다고 생각이 들더라고. 들어보니 제가 가게 밖에 있을 때만 골라서 찾아온 거였어요. 저한테 시댁에 뭘 가져다 줘라, 누구 챙겨줘라 했던 것들도 다 여기 와서 친구를 만나려고 했던 거였죠. 친구는 워낙 속이 깊은 아이라서 어떻게 풀어나가는 것이 저에게 피해가 되지 않는 길인지 고민을 많이 했었대요. 중간에서 말도 못하고 끙끙 앓은 거죠. 동업을 안 할 거라고 거절하는 것은 쉽지만 앞으로 시댁에서 구박을 받을까봐 걱정이 많이 되었대요. 돈을 이만큼씩이나 쥐어주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그것도 너 몰래 오셔서 하니까 마음을 완전히 먹었구나 싶었지. 거의 매일 2시간 넘게 통화를 했던 것 같아. 나한테 너희 아가씨에 대한 이야기를 구구절절 하시더라고. 잘 봐달라고 하신 거였는데 덜미가 잡혔지. 친구는 통화를 하면서도 거절할 방법을 찾고 있었나 봐요. 아니, 우리 애가 진짜 명석하다니까. 우리 동네에서 그 대학 간 사람이 없잖아. 그래요. 이전에 일했던 커리어는 어떻게 된 거래요? 안타깝게 됐지 뭐. 누명을 썼어요, 얘가. 어떤 누명요? 그럼 소송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물건에 손을 댔다고 사람들이 모함을 했나 봐. 근데 우리 애가 그럴 애가 아니거든. 그래서 대기업에서 퇴사 처리를 한 거고요? 그래, 그런 거라니까. 우리 애 잘못이 아니에요. 친구는 이 이야기가 사실인지 대기업이 조사를 철저히 한 결과 신우 잘못으로 판정되어서 그런 거라고 판단을 하고 대처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시고모님에게 전화를 해서 상담을 하니 어머, 왜 그런다니 정말. 그거 내가 메꿔준 거야. 훔쳐서 잘린 거 맞아. SNS에서 불법적으로 팔아서 돈 남기려다가 그렇게 된 거라. 그 업계 사람들한테도 소문이 쫙 나서 다른 회사로도 재취업도 못하는 거고. 어쩌면 좋을까요, 정말.
다음에 또 찾아오면 나한테 전화를 걸어요. 이건 조카를 위해서도 좋지 못한 일이니까. 제가 따끔하게 한마디 할게요. 그럼 아무 소리도 못할 거예요. 그렇게 조만간 처리를 해야겠다 생각을 했고 기다리다 지친 시모랑 신우가 명함까지 파가지고 가게로 찾아오니 선을 넘었다고 느껴서 시고모님에게 연락을 한 것이었죠. 그랬구나. 네가 마음고생이 심했겠다. 나한테 티도 하나도 안 내고. 아니야. 너를 지켜야지 내가. 저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것도 너무 싫고 그 사람들하고 아직도 가족인 게 분해서 속이 뒤집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시댁을 엎어버려야겠다 생각을 했죠. 남편도 화장품을 훔쳐서 잘린 지는 처음 들었다 보니 충격이 적잖이 컸던 것 같았어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시댁에 가서 소리를 지르면서 따지기 시작했어요. 엄마, 정말 왜 그래? 동네 망신당하려고 작정했어요? 그리고 너는 부끄러운 과거가 있으면 조용히 성실히 지내려고 해야지. 이게 무슨 행패야? 엄마가 이렇게 하자고 한 거란 말이야. 나는 잘못 없어. 어머나, 얘 말하는 것 좀 보소. 내가 그렇게 하자고 했다는 말이니? 너 맨날 일자리 없다고 우리 집에 와서 누워있으니까 내가 속이 터져서 그런 거 아니야. 그래도 이렇게까지 할 일은 아니었잖아. 내가 이렇게까지 하자는 말도 아니었고. 둘 다 조용히 하세요. 지금 이게 누구 잘잘못 따질 때야? 피해를 본 당사자들한테 사과할 생각은 안 하고 또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 하려고? 남편은 둘이 서로 탓을 하는 걸 보고 질려버렸는지 소리를 지르고 저를 끌고 집 밖으로 나왔어요. 원래는 공주님 취급을 하던 동생을 이제는 보지도 않고 연락이 와도 만나지도 않더라고요. 여보, 내가 미안해. 그전에는 당신이 너무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 알바자리 하나 못 주나 싶었는데 그런 게 아니었네. 내가 어리석었어. 아니야. 당신은 그럴 수도 있지. 내가 최대한 피해 안 가도록 단도리를 잘 칠게. 정말 미안해. 저랑 남편의 애정전선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들어보니 신우이는 아직도 그 모양 그 꼴로 시모와 함께 지내고 있더라고요. 시모는 시고모에게 엄청 뭐라고 했나 봐요. 왜 남의 집을 도와주냐면서 가족 아니냐면서 울고불고 했나 봐요. 근데 시고모님도 성격이 보통이 아니라서 아니 딸을 잘 키울 생각을 해야지 도둑 만들어서 어떻게 하려고. 진짜 잘못한 사람은 잡지도 않는 걸 보니 가정교육 문제가 아니면 뭐냐라며 뭐라고 했다 하더라고요. 시모는 그 뒤로 알아누워 있고 저희 회사는 더 잘 되고 있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나고 나서 집안은 안정화되었고 신우는 한 번씩 길을 가면서 보곤 하는데요. 알바를 시작했나 보더라고요. 회사 인근 카페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어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요. 네, 가지고 가시나요? 네, 여기요, 카드. 오셨네요? 저 어제부터 여기서 일해요. 네, 그래요. 열심히 하세요. 신우는 얼굴이 붉어져서 눈도 못 마주치고 커피를 만들어서 저한테 줬어요. 저는 한마디 하고 싶었지만 저 자존심 센 사람이 저렇게까지 하려면 얼마나 쪽팔림을 견뎠을까 싶어서 별말 안 하고 나왔죠. 저는 이번 계기를 통해 가족이라 해서 함부로 말하거나 부탁하는 것을 들어줄 필요는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오히려 단호하게 끊어내지 못하는 게 독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당당하게 자기 권리를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